그리고 한 해 이제 약간 유니티 이제 그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게임 그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리포트를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리뷰를 했더라고요. 나 기억을 못 하고 있었는데 괜찮아요. 이거 글을 나야 괜찮아요. 네, 이거 보니까 지현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2021년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이제 쭉 있었고요. 실제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생각외로 그 게임 유저 사용자들이 많이 증가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게임 업계 한정에서는 굉장히 약간 좋은 시그널로 많이 읽혔는데 2022년부터는 이제 약간 위드 코로나 형태로 좀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다운로드 링크는 저희가 이제 지금 채팅창 톡으로 공유를 드렸고요. 한번 지현님하고 같이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이걸로 얘기하는 거죠? 아 근데 그럼 괜찮겠어요? 나 이걸로 봤는데. 그걸로 해. 줌. 줌 켜야 돼? 네. 잠시만요. 줌. 네. 그래서 리포트를 저희가 계속 매년 발간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발간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원래 그 팬데믹이 터지면서 그런 이 게임 시장 쪽이 아무래도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리포트를 발간했었는데 내용들이 괜찮아가지고 그리고 반응도 괜찮고 조금 위로 올려봐요. 인기가 많아가지고 계속 이거를 계속 저희가 발간을 할 것 같아요. 4월 달 거에 나왔어. 내가 여기 잘못 났구나. 네. 그래서 이 리포트는 아마 계속 발간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리포트 같은 경우는 저희 유니티에서 하는 것도 있고 페이스북에서 발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페이스북 소송은 아니니까 그거는 그냥 코멘트만 드리고요. 그럼 코멘트만 드릴 거고 그래서 이 게이밍 리포트 같은 경우 유니티에서 발간한 걸 차근차근 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좀 어떤 내용들을 위주로 보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인상 깊은 거 좀 페이지 보면서 같이 좀 코멘트를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유니티로 제작된 게임 수가 93%가 증가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게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트렌드는 크게 6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이거 유니티를 쓰는 프로젝트만 증가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뭐랄까요 이 단어 내가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제 이런 IT 관련된 그 컨텐츠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좀 이렇게 증가했고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 시즌을 거치면서 좀 개발되는 양 자체가 그냥 단순한 양 자체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캐주얼 게임 장르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로나가 터지긴 했지만 여전히 매출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그 반대로 예를 들어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생겨날 만큼 훅 꺼지진 않거든요. 이따가 설명드리긴 할 텐데 그래도 계속 그 증가세는 계속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그 모바일 그리고 로컬 위주였는데 요즘은 멀티 플랫폼 게임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당연히 그 싱글 플레이보다는 네트워크 연결된 게임들이 많이 좀 대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캐주얼 게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디 스튜디오도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대형 스튜디오가 계속 더 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마켓 자체가 같이 커지다 보니까 인디 개발자들 아니면 인디 스튜디오들도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근데 인디도 이제 규모가 적지 않아가지고 인디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사실 경계가 애매한 데도 많죠. 이제 예전에 그 중소 스튜디오들이 이제 그러니까 실제 프로젝트에 약간 투입되는 인력 자체가 좀 줄어들어서 인디처럼 보이는 거지. 그런 이제 내부 만들어지는 컨텐츠 퀄리티나 이따가 저희가 유니티 라이브 통해 가지고 글로벌하게 소개되는 그런 작은 규모 스튜디오들 개발력이 이제는 작은 규모라고 개발력이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된 것처럼 큰 회사에서 일부러 이제 그 내부 인디 스튜디오처럼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그런 경우도 많고 되게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CIC라고 뭐 컴퍼니여가지고 그걸 CIC라고 하는구나. 사내 벤처라고도 하고 이게 뭐 꼭 이제 게임 회사에 그 IT나 게임 회사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좀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서 조금 뭐랄까요 그 기존에 이제 회사 내 혹은 이제 그런 파이프라인에서 조금 떨어져서 좀 이제 뭔가 시도를 해보기 위한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해요. 근데 조금씩 이런 이제 시도들이 꼭 국내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리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시도나 확장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정도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첫 번째 트렌드를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실 이 정확한 경계는 모르겠어요. 그냥 캐주얼하고 하이퍼 캐주얼하고 그 경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캐주얼 계열의 장르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예전엔 아무래도 개발사가 처음엔 작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 스튜디오에서 하나만 출시를 했다가 점점 이것도 유지보수도 하면서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도 출시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만큼 마켓이 커지고 있고 회사가 계속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가까운 예시를 보면은 그 저희 전 에반젤리스트였던 제 선임자였던 국화님 같은 경우도 되게 그 처음엔 1인 개발로 시작했다가 점점 스튜디오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프로젝트도 많아지고 그런 식으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고무적인 것 같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디가 약간 독립 개발의 약간 측면에보다는 약간 소규모 스튜디오라는 걸 지칭하는 쪽으로 좀 더 옮겨간 것 같아요. 어디 그래서 좀 그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모든 장르에서 게임이 제작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전반적인 장르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캐주얼 게임과 어드벤처 장르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매출이 30% 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라든가 인앱 둘 다 증가해요. 그러니까 인앱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광고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리긴 했지만 팬데믹이 터지면서 플레이어가 늘어났잖아요. 근데 팬데믹이 끝난다고 해서 그만큼 는 만큼 그대로 빠진 게 아니고 새로운 유저가 생겨났고 그래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긴 하지만 그래서 새로 유입한 그 유저들이 계속 머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게임을 안 했었다가 이제 팬데믹 덕분에 덕분에라고 표현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팬데믹이 되면서 게임을 했다가 그 유저 이탈률 그대로 다 빠진 게 아니고 물론 어느 정도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거다. 우상향할 거다. 라는 그래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그 PC 콘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간적 약간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감소세가 좀 확 두드러지는 편인데 모바일 같이 이제 좀 그 부분에서 제약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감소세가 거의 두드러지지 않고 약간 상승된 거의 그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미아 지역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이미아 같은 경우는 E가 맨 앞에 E가 유럽이고 ME가 미들이스트 중동 그리고 A가 아프리카 그러니까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생각해보면 중동이 당연히 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아 지역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예전엔 게임 하면은 주로 뭐 미국 북미라든가 아시아 쪽이 메인 타겟이었는데 그 이미아 지역이 요즘 새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약간 고무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이제 인앱 결제에 대한 것들이 좀 이제 약간 거부감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면은 북미랑 이제 유럽 쪽, 그러니까 서구권에서도 이제는 그 인앱 결제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다. 왜냐면 이제 게임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어쨌거나 또 이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여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쓰니까 이거에 대한 비용 지출이 게임 쪽에 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전에는 뭐 이제 게임을 패키지로만 구매를 하고 뭐 인앱 결제에 대해서 되게 이제 약간 거부감이 강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다는 거죠. 최근에 많이 이제 논의가 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게임 가격에 대한 약간 그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 왜냐면 저희 어릴 때 90년대 한 중반쯤에 그때 패키지 하나에 막 5만원, 6만원? 그때 파라판타지 6탄 나왔을 때 개당 10만원 했거든요. 근데 그때 10만원이면은 이게 비싸지.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20만원 넘는 약간 체감상 그 정도 금액인데 떡볶이가 1,000원일 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밥 한 끼에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의 밥을 먹던 시절이니까요. 거의 한 7, 8배 정도 약간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건데, 그렇게 이제 했을 때 비해서 지금 게임 패키지 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이제 이내 결제로만 파는 게 맞는지 패키지 가격을 그냥 올리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약간 논쟁 같은 게 여기저기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네. 그런 것들에 봤을 때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패키지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패키지 내에서도 이제 다른 식의 DLC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근부터 좀 계속 있었긴 했어요. 당장이 아니더라도. 근데 이런 것들의 비중이 이제는 꼭 아시아권뿐만 아니고 서구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갔다는 거는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또 인앱 결제만 느는 게 아니고 그 광고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처음에는 그 게이머들이 보면은 제 주변에도 저희 누나라든가 저희 누나는 IT 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게임할 때 막 광고 뜨면은 막 뭐라 궁시렁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광고 하는구나. 그래서 또 광고 같은 거 보면 또 보상도 받고 하니까 이제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 인앱 광고에 대해서. 유튜브가 큰 역할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네. 네. 그 광고에 대한 뭐랄까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없애는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이 이제 보통 이전에 그 클릭 광고 같은 게 15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페이스북이 이전에는 광고를 할 때 굉장히 길게 하다가 딱 약간 길어서 약간 좀 거부감 느껴지는 그 전쯤에 딱 끊더라고요. 이게 유튜브가 예전에 그걸 되게 잘했었거든요. 요즘에 유튜브 광고는 조금 길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 플랫폼에서 좀 광고 접근성이라든가 게임도 마찬가지 얼마나 노출시키고 얼마만큼 사용자들이 보이고 어떤 걸 보일 건지에 대한 노하우들이 좀 쌓여서 그 탓도 저는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주얼 게임, 아까 뭐 하이퍼 캐주얼랑 그냥 캐주얼랑 솔직히 경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삐쭉 그 피레침을 찍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 캐주얼 게임 장르거든요. 그래서 캐주얼 게임 계열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이전에 이제 캐주얼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뭔가 단순히 그 아트 스타일만 가지고 캐주얼이다, 비캐주얼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하이퍼 캐주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약간 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플랫하다, 그러니까 평면적이고 이런 것들을 캐주얼이라고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그 기가야도 그렇지만은 요즘에 그런 이제 비포토 리얼리스틱 NPR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아트 에셋이나 제작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퀄리티가 그렇게 낮지는 않거든요. 그냥 단순히 톤이 약간 톤을 심플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캐주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뭐 기술적인 부분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은 이건 캐주얼 장르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술적인 뭐 노하우라든가 연출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길티 기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스파를 캐주얼로 장르를 보는 엄밀히 말하면 포토 리얼리스트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기준에서의 기준, 그러니까 이런 캐주얼과 이제 비캐주얼로 이제 나눴을 때는 한데, 그러면은 이제 애매하니까 이걸 하이퍼 캐주얼로 이제 포함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니까 약간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뭐 단순하게 그러면은 간단하게 게임 만들어도 와 매출이 잘 나는구나 대중성 이게 아니고, 어찌 보면은 약간 아트 스타일에 대한 것들이 포토 리얼한 그런 장르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장르들에 대한 약간 그 시도가 많아졌고, 뭐 대표적인 게 2021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신 같은 경우가 런칭하고 한 2주 정도 매출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니지도 그리고 저기 뭐야 포토 리얼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 리니지 2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일단 이런 식의 약간 게임 장르에 대한 것들을 단순하게 뭐 이제 캐주얼이다 아니다라고 표현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당연히 잘 알고 있는 보통 고래 유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코어 게이머가 인앱 결제의 중요한 그 범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진짜 좀 고민을 한 문제 같아요. 저희가 그 뭐지? 게임 업계 일하시는 분들도 좀 고심이 있는 게, 언제까지 이런 약간 코어 유저의 IP에 의존해서 개발을 할 건가, 이제 중국이나 일본처럼 약간 광고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사회적인 그런 약간 지출 규모에 대한 그 빅게임에 대한 지출에 대한 약간 트렌드가 바뀌든지, 이 광고에 대해서 이게 조금 더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에 대한 부분들, 옛날보다, 그러니까 예전 게임 개발보다 개발 툴이라든가 개발 환경이라든가 그런 건 더 많이 좋아졌는데 비즈니스 환경은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료가
조금 애매한 게 그 한국이 메인 타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얘기 거의 그렇죠. 없다고 보시면 한국이라고 돼요. 한다면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 인기인 장르, 뭐 이미야 지역에서 인기인 장르 그런 것들이 다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건 뭐 중국 보면 아득합니다. 아득해.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게임뿐만이 아니고 뭐 빅테크 규제라든가 그런 이슈들이 많잖아요. 중국으로 타겟팅하는 이제 게임 개발사들은 타겟이 크죠. 그래서 뭐 가뜩이나 파노도 안 나오는데 뭐 파노가 나올 것처럼 되게 희소식이 들릴 것 같더니 갑자기 막 규제가 발표돼 버리고. 그래서 이 기회에 뭐 중국으로 많이 타겟팅을 하던 중국향으로 많이 만들던 개발사들이 좀 더 글로벌하게 눈을 넓히고 그런 위기인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번째 트렌드 뭐 있는데 계속 쫙 읽어보시면은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뭐 게임은 당연히 멀티플레이를 원한다. 유저들은 멀티플레이를 원한다. 그리고 대형 여기까지로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대형 스튜디오가 계속 확장하고 있지만 인디 스튜디오도 계속 많이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결론에서 게임 수명 시간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유저들도 계속 늘어날 거고 그리고 대규모도 마찬가지고 인디 규모도 마찬가지고 중대형 개발사, 소형 개발사 다 같이 함께 이 마켓 시장이 커지고 유저가 많아지면서 이 게임 시장은 앞으로 떡상만 남았다, 꽃길만 남았다 라는 이런 코멘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